섹터 이야기 좀 해야지, 그지? 시장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 재미없어 할 테니까. 자, 에코프로야, 그지? 자, 이제 IRA 법안이 나왔어. 그죠? IRA 법안이. 이제 IRA 법안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지. 자, 이제 뭐 특별히 사실 IRA 법안과 관련돼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나왔다고.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 양극화 물질이나 뭐 소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3국서 생산에도 보조금 대상이다. 그지? 그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가장 중요했었냐면 양극재, 음극재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이 현지 생산, 북미 지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FTA 체결 국가 내에서 생산하면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의 중점 사안이었었는데, 지금 2차전지 쪽 라인 부분에 나온 지금 이 세부 법안. 그런데 세부 법안이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야. 우리나라 이제 한국 업체의 경우 그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그리고 이후에 양극판이나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부 법안과 관련해서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건 당연.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이 세부 법안과 관련돼서 나쁜 그런 법안이 생긴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사실 IRA 법안이 그 이전에 더 빌드백 베더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 계셔요? 더 빌드백 베더라고 BBB 법안. 그 더 나은 미국의 재건을 위하여라는 BBB 법안에서 규모가 축소돼서 나온 게 IRA 법안이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BBB 법안이 축소되게끔 한 역할을 한 의원이 조맨친 의원이야. 민주당의 조맨친 의원이라고. 근데 이번에 IRA 법안 나오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이렇게 양극재든 음극재든 또 EU나 일본은 미국하고 FTA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입게끔 한 이 세부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고 그거를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세부 법안이 확정됐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안 돼요. 응? 왜 조맨친 우리가 미국이 그죠? 민주당이 과반을 민주당이 소수 우위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특히 이 조맨친 의원의 반대 흐름 부분이 커지게 되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커지게 되면 수혜를 받는 EU나 그리고 일본 그리고 지금 조금 완화돼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FTA 국가 체결한 국가에서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안들이 언제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내용 부분 이게 확정이 아니다라는 건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가 CATL과 합작을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다라는 뉴스가 지난번 CATL이 포드와 연관져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뉴스와 함께 나왔었잖아. 그거 다 아시죠?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2차 전지가 좀 흔들렸었던 거예요. 테슬라가 또 포드처럼 CATL과 미국 합작을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버리면 그지?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어서 그걸 다 미국 시장이 다 받아주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이 IR 법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편법으로 합작을 해갖고
기술 이전해서 그러면 중국이 다 진출할 수 있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하이니켈과 CATL의 경쟁력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중국이 미국 쪽의 공략, 서방 국가 쪽의 공략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담이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 그게 이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깊게 하냐면 조 맨친 의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영향 부분들은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혜택을 못 받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노이즈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주가는 변동성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RA 발표, CRMA가 나왔을 땐 3월 16일 날 CRMA가 나왔을 때는 그걸 재료, 노출로 보고 관련주들,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그 16일 나오기 이전에 고점을 찍었지. 그죠? 그게 뭐예요? 이런 거지. 성일하이텍이나 특히 저 3사등 세비캠, 저 꼴찌 쪽 라인 어딨어? 응? 예. 공략을 똑같은 종목도 그죠? 얘네들은 뭡니까? 3월 14일 날 원래 발표하기로 했는데 3월 16일 날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3월 16일 날 발표되면서 재료 노출로 하락을 했잖아. 그죠? 그 이전부터 3, 4등은 그런데 1, 2, 3, 1, 2등이라고 하는 뭐예요? 에코프로나 코스모 화학은 응? 코스모 화학 이쪽은 뭐예요? 쓰러지질 않았어.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재료 노출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월요일 날 2차 전지의 흐름이겠지. 그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에코프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에코프로 관심 있는 분은 저는 앞으로 더 간다라고 보는 쪽이야. 아까 다 이렇게 이 예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 전에도. 그건 내용은 그런데 내일 올라갈 거냐 말 거냐 내일 봐야지 그건. 응?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일 테슬라가 7% 어제 금요일 날 급등했죠. 그거 여러분들께 이미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했잖아. 테슬라가 이번에 판매가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지? 엄청나게 좋아진다. 왜? 중국에서 춘절 때문에 유축됐던 부분이 판매가 증가하고 거기에 뭡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그지? 이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갔어? 요게 3월 요 전거구나. 그러면 왜냐면 그냥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수치를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수치를 확인받고 하는 게 그지? 어디 갔지? 삼 월 29일. 이거 보자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몇 개를 띄워놔야 되는데, 여기 이거 보면 되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 이미, 이거 찾고 있었는데, 이거 이야기했잖아. 필승 세븐님. 응?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가 2월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55.9% 증가했다. 그죠? 미국 내 포드조차도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가. 그리고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도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포드가 미국 시장에서 포드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는데 테슬라는 놀고 있냐고. 그지? 3월 둘째 주부터 중국 시장의 판매 대수도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걸 발표가 뭐해? 4월 2일 날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뭐해? 이 테슬라가 발표하기 이전에, 그 발표라는 건 뭐해? 발표하기 이전에 테슬라가 금요일 날 6%를 땡겼잖아. 발표하면 이제 이 상단 210불 요 박스 라인의 고점인 215불을 돌파할 거냐. 돌파하면 뭐해? 이 이전 고점 라인인 2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해? 테슬라를 비롯한 제가 이전 방송들을 잘 보시면 함부로 2차전지 주도 섹터를, 그죠? 다른 섹터가 올라온다고 매도하지 말고 타이밍을 언제쯤 갖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것도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 그제? 그러니까 그런 흐름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근거가 이미 지난주부터 다 나왔어. 그죠? 다만 2차전지 쪽에서 이걸 맞춰달라고 하는 건 제가 이거지. 아까 여러분들 카카오가 싸다? 아니다. 카카오는 안 싸다. 그지? 카카오는 안 싸다. 지금도. 왜? 에코프로하고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에코프로는 제가 그때 이야기했었을 때 5조대 영업이익 시총이었었는데 지금 12조 8천억. 그죠? 카카오 지금 떨어져서, 그때 제가 비교 드렸었던 21만 7천 원에 비교 드렸었던 에코프로 가격대가 여기였어. 2월 15일. 응? 근데 지금 여기야. 6만 1,000원. 이때가 6만 3,500원인가 4,000원인가 그런데, 얘는 시장이 지수가 올라오는데도 비실비실했죠. 왜? 아직도 27조야.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에코프로의 카카오의 플랫폼 쪽 라인의 성장이 앞으로 더 성장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느냐? 2차 전지의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느냐? 산업 쪽으로. 여러분들은 이 카카오나 네이버의 플랫폼 성장의 프리미엄을 더 줄 거냐?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1등으로 가고 있는 2차 전지 하이니켈 양극재와 그리고 광물 쪽 라인의 수직 계열화를 이뤄낸 에코프로에게 성장성을 더 줄 거냐? 어느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응?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이 더 성장성이 있다. 1번. 2차 전지 양극재라 광물 이쪽이 성장성이 더 좋다. 2번.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주가 말고, 주가가 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 말고 성장의 프리미엄을 어느 쪽에 주는 게 더 많이 주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응? 에코프로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 더 떨어진다 이거 말고, 카카오가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 말고, 단순하게 그냥 플랫폼 성장이 더 클 거다라고 보면 1번. 양극재나 광물의 성장, 2차 전지 이 하이니켈 양극재 쪽이 성장이 더 클 거라고 본다, 앞으로. 2번. 어느 쪽을 더 크게 봐,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전지 쪽이 성장성이 더 큰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카카오가 내려와서 카카오가 올라올 수 있는, 여기서 한번 반등 이렇게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왜? 17만원짜리가 17만 3천원 하던 게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지? 그런데 가치로 보면 절대 싼 게 아니라는 거야, 에코프로보다.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에코프로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죠? 만약에 얘가 천천히 올라왔다면 그런 부담도 안 느낄 거야. 그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저는 작년부터, 그지? 종합 포스코 케미컬을 계속 들고 오고 있다. 우리 주력이고 기존 회원님들은 95%까지 보유하고 있었었다. 응? 최소가 50% 이상 보유했고, 이 23만 원대 요때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이때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무조건 50%까지 사라. 응? 2차 전지는 기본 양극재 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에선 3개. LNF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죠? 그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지? 여튼 반드시 사야 된다. 우리는 이때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계속 사갖고 왔어. 그 연봉에 뭐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 포스코 케미칼을 처음 공략한 가격이 65,000원이야. 2020년. 유무상증자 다 받고. 제 골수 팬들은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팔 이유가 아직 없으니까. 응? 아직 팔 이유가 없잖아. 시장 2022년 작년에 막 종합주까지 박살날 때도 흔들림 없이 살아냈어요. 올해는 에코프로비엠보다 상승률이 적어. 그죠? 에코프로보다. 그런데 아직 팔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딱 한마디 했죠? 뭔 얘기했어요? 요때 여기 27만 4,500원에서 4,500원에 비중을 좀 축소했다. 그리고 25만 7천원에 다시 샀다. 이것만 해. 올라가면 비중 축소. 다시 내려오면 비중 채우고. 이해되세요? 2만 원이니까 뭐 한 7, 8% 정도밖에 안 돼. 그죠? 왜? 여기 구간은 팔어 가는 구간이 아니고 올라가면 비중 축소,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러면서 갖고 간다. 그러면서 리튬 관련주 쪽에 비중을 넣는다. 응? 그래서 리튬 관련주 하나 지금 뭐예요? 금요일날 장중까지 합치면 한 40%, 한 일주일 만에 40% 올라갔어. 응? 우리는 2차 전지 비중이 제가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본이 50% 이상이다. 그냥 언급해서 5%, 10% 갖고 온 게 아니라, 그지? 진짜 이건, 하도 뭐 광고를 하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라고. 그죠? 자유 게시판에 이게 이제, 여기 보셔. 중간중간에. 그 전에도, 저기 1월 달에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작년 10월 달에도, 그죠? 포케, 엔솔. 그지? 이때도 포케, 10월 달에 가장 시장이 어려웠을 때야. 그지? 그리고 이번에도, 찹쌀떡님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야. 그지? 들어오신 지 며칠 안 되시는 분. 다 손절하고, 다른 거 흘러내리던 거 손절하고, 포코로 딱 들어가서, 딱 며칠 만에 원금 회복 다 했어. 그게 진짜로 그렇게 매매를 했다고. 장한동 신사님이라고 아실 거야. 이제 매번 지금은 바빠서 다른 데 가셨지만 이제 주식을 그래도 아직도 들고 있다고. 100% 이분은. 응?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 시대의 트렌드와 성장성과 실적.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필승 세븐님이 아실 거야. 무슨 의도인지. 그지? 에코프로든 잘 보셔. 에코프로 양극재. 전 이번에는 저 법안을 통해서 SKC 동박 이거 보셔. SKC 동박 뭐 이런 애들도 찔끔찔끔 올라왔지, 그지? 응? 지금 여기서 올라왔지.
그런데 양극재 쪽을 제가 계속 대한민국 양극재 했던 게 뭐예요? 에코프로 BM, 조금 전에 포스코 케미칼이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하고 비슷하게 여기서 2월 1일부터 급등했잖아요. 이게 2월 1일이야. 코스모 신소재. 그죠? 2월 1일부터 급등했죠. 코스모 화학하고. 이게 양극재야. 그지? 가격이 코스모 신소재도 여기서 6만원에서 15만 7천원까지. 그러면 내일 갭 상승되면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확률적으로 갭 상승해서 양봉 팍팍 치고 갈까? 아니면 음봉이 날 가능성이 있을까? 기술적 흐름으로는. 필승님, 필승세븐님,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산 사람에게는, 단기 매매자에게는 내일 아침 갭 상승이 단기 매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펀더멘탈을 믿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음봉까지도 기다리면서 갈 거냐는 판단해야지, 본인이.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에코프로로 설명을 드릴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 당시에 그죠? 그 21만원 카카오가 63,500원이 싼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얘가 21만 7천원 요때야 에코프로는 비싼 게 아니다라고 방송을 돌직구 타이밍을 여기서 이야기해 준 거야. 이게 비싼 게 아니다. 21만 7천원이 왜? 시가총액 5조 대니까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적어도 시가총액이 카카오 기준으로 보면 그죠? 카카오의 실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25조 30조 가야 되는 거고 카카오가 네이버가 그제 카카오 네이버가 그 자회사 쪼개기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쳐서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막 그 회사 좋다고 막 쪼개기 할 때 그럴 때 거품처럼 올라갔던 시가총액은 80조야. 카카오가. 지금의 에코프로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형편없었을 때. 그러면 중장기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지? 그런데 내일 갭상승에 올라갈 거냐 더 치고 올라갈 거냐 아니냐는 내일 수급 상황을 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그 상황을 예측까지를 같이 해야지. 주가가 여기가 박스였어. 박스. 여기가 무슨 박스였냐? 압수수색과 연관된 쪽에 악재가 나오면서 잡아서 끌고 올라왔다가 양봉 4개째 여기 돼서 맞았고, 그죠? 음봉 3개 라인 부분에 있어서 지지 확인 받았고, 이날 제가 이 월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 월요일 날 저녁에 매주 월요일 날 교육을 시켜. 그때 제가 교육을 쭉쭉 하다가 종목을 비교를 딱 드리면서 월요일 이게 화요일이야. 여기까지 요 봉이 나오기 이전에 요만큼 내려올 수 있습니다. 40만 5천원 부분까지 얘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매수하는 타이밍입니다. 응? 그때가 매수하는 타이밍입니다. 거래량을 줄이고 요 하단에 들어올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때가 포스코 케미칼이 25만 7천원을 찍는 자리입니다. 미리 그 전날 다 공부를 시켰어. 그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응? 27만 4,500원에 매도했던, 비중 축소했던 거, 포스코 케미칼 25만 7,400원. 그러니까 18,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물량은 갖고 가면서 비중의 일부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왜?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고점이 나와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테슬라의 실적 흐름이나 판매 흐름으로 봐서 얘는 에코프로가 직접 연관은 없고 테슬라가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LNF가 가장 수혜를 받겠지. 왜?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쪽은 LNF니까. 이해되세요? 아침 동시효과는 내일 LNF가 가장 셀 거란 말이야. 그죠? LNF가 가장 세고 그 다음 얘가 갭을 53만원 이상에서 시작을 해서 치고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음봉을 맞느냐는 수급을 봐야 되는 거지. 필승쌤님, 그건 저도 감히 예측 못해. 다만 얘 종목을 얘가 지금 추세 흐름을 타고 가고 있고 중장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조종시는 매수할 거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면 뭐해? 단기 매매자와 중기 매매자는 자기 그 부분에 따라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시세를 우리가 전부 다를 다 당일을 예측해낼 수가 없어. 그죠? 3일음봉의 거래량을 줄이고 왔으니까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되지만 여기서 갭상승에 위로 치고 올라갈 땐 뭐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몫이지. 왜? 금요일 날 그렇게 흔들릴 때 사셨던 분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와서 행여나 조정을 보이는 수 있는 부담이기 때문에 내가 100이라면 20, 30을 이익 실현하고 그 부분은 내려올 때 다시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공고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비중에 대한 흐름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요게 별거 아니지만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요 49만 7,500원에서 40만 5,500원 여기가 49만 7,500원 여기가 40만 5,500원이야. 그죠? 그러면 9만 2천원이 고점과 저점이야. 그러면 92,000원이면 40만원짜리가 92,000원이면 여러분들 18% 19% 되는 거지. 그죠? 똑같은 종목을 49만원에 샀느냐 41만원에 샀느냐 틀린 거잖아. 그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할 수 없고 고점의 신호도 파악을 못하니까 맨날 불안한 거야. 계속 올라갈 때는 장기 투자하고 싶고 얘가 어느 순간 조정을 받을까 두렵고 그 두려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견뎌낼까 그거에 대한 예상 흐름과 라인을 못 갖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똑같은 종목도 올라가도 누구 단타하는 분은 수익을 내고 또 어느 단타하지 못하는 분은 반대로 손해보면서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중장기 투자가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고. 그죠? 아까 제가 연봉으로 그죠? 코스코 케미칼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어. 연봉. 그죠? 이렇게 올라왔다. 마음 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 편해. 이렇게 올라와도. 일봉의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이 나타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23만 9,500원에 반 팔고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추구장창 갖고 들어오다가 반 이익 실현하고 반을 여기서 다시 샀는데 여기까지 조금 내려왔어. 그거 못 견디는 분도 많아. 여기 내려온 건 찬스라고 다른 종목 다 팔아서라도 사라고 여기 18만원 17만원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겁내서 판단 말이야. 그게 주식이야. 그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다. 제가 리튬 관련주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무슨 거냐? 에코프로가 어떤 부분에 어떤 주식인지도 명확히 알아야지. 그죠? 에코프로가 지주사이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이면서 그지? 얘가 뭡니까? 탄산리튬을 수산화리튬으로 바꾸는
그 광물 쪽에 공장을 갖고 있고, 그죠? 거기 마진이 30% 이상이 나고 있고,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고,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고, 2차전지 밸류 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최고 잘하는 회사, 에코프로. 그지? 그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속도가 빨리 온 건 부담이 되지만 올라가지. 그러면서 제가 비교드렸던 게 뭐예요? 얘네들은 3년 만에 매출이 9배, 10배가 늘고 영업이익이 9배, 10배 이상 증가하는 게 지금 2차전지 양극재들이다. 반면에 로봇 관련주들, 그죠? 로봇 관련주들은 뭡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는 분명한데, 우리 회원님도 새로 들어오신 분 딱 이야기를 저는 이 방송도 들으실 거 아니야. 그죠? 이날 SPG 저한테 물어보셔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파세요. 파셔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재접근하세요. 응? 그냥 파세요. 조정 나옵니다, 이제. 셀바스 AI. 이날 물어보시더라고. 조정 나옵니다. 빨리 파세요. 조정 나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이것도 잘 고려해야 돼. 뭐냐? 지금 예탁 자산이 없는 사이에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없다라는 건 뭐냐? 45조에서 50조 사이의 고객 예탁금에 큰 변동 없이, 그러니까 지금 48조잖아, 고객 예탁금이. 그죠? 48조인 시장이 전 섹터가 전부 다 같이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아까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 올라오고 반도체가 소부장 쪽 라인이 반도체 칩스법 통과, 이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을 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2차 전지 막 올라갈 때 반도체나 여타 주식을 팔아서 사면, 오히려 2차 전지나 다른 섹터가 조종받을 때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나 이런 관련주들이 10%에서 20% 반등 들어오면 역사이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무리 좋고 로봇 AI가 좋다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사면 역사이클에 걸릴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그게 매매야. 주식은 이거예요. 주식은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 무슨 방법이 있냐? 투자. 그지? 투자가 무슨 매일매일 시세에 연연해. 필승세븐님. 그죠? 투자를 하는 거면 시세 안 보고 그 산업이 성장하는 끝에 월봉으로 추세를 깨기 전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게 추세 투자야. 그 다음 두 번째, 매매. 통상적인 개인 투자가 제가 하고 있는 매매. 성장하는 산업의 시세 차익을 먹기 위해서 매매하는 거야. 대부분의 주식 투자가자. 그지? 이 투자라고 하는 분은, 그지? 제가 저 포스코 케미칼 7만원대에 저 그대로 얘기해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 아는 선배가 2차전지 투자하려고 하는데 뭘 샀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포케 사라고 한 거 아직도 600주를 들고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을. 72,000원에 산 주식을. 아직도. 그게 투자야. 그 사람은 안 아까웠겠냐고. 그죠? 24만원 갔다가 17만 8천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 24만 원에 다 팔고 17만 원에 다시 다 샀으면 엄청나잖아. 그죠? 그걸 다 맞추기가 힘든 거야. 저는 하느라고 하는데 50%를 실현하고 50%를 다시 샀지만, 응? 최고점 여기서 다 팔았는데 100을 팔았는데 그냥 올라가 버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강심장은 못 사. 내려오면 사야겠지 하고 못 사. 그런데 저는 뭐해? 다시 올라갈 거라면 판 가격 이상에서도 저는 다시 사는 사람이야. 그게 뭐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합쳐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계속 올라갈 때는 투자라고 그래. 응? 계속 올라갈 때는 투자라리다가 행여나 2차전지가 내일이라도 고점 찍고 고점에서 30% 조정을 보여봐. 여러분들은 투자의 마인드에서 매매로 바뀐다고. 응? 나는 매매자였었는데 왜 그때 비중을 축소를 안 시켜줬느냐고. 그지? 네가 저 간다리지 않았느냐. 반대로 매매의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지? 매매해서 내가 예측하는 거니까. 매매는 예측 매매, 확인 매매, 손절 매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팔았을 때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면 다시 살 거고,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면 나머지도 다 매도할 건가, 그런 거를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 이런 거를 병합해서 움직이는 게 매매. 세 번째는 투기. 그죠? 종목의 내용도 모르고 2차전지가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쟤는 그냥 많이 올라갔어요. 주식이 많이 올라간 종목은 다 팔고 맨날 맨 밑에 있는 종목 사는 게임이에요? 게임 아니잖아. 왜 그 주식이 올라가고 왜 그 섹터가 올라가는지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접근을 하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공부시키는 이게 그런 내용이야. 그런 내용을 함께, 그지? 응?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우리가 주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분석, 그거를 잘 절충해서, 저는 5종목 이상 안 해요. 응? 5종목 이상 안 하고, 지금 2차 전지의 2종목이 50%에서 70% 비중이야. 합쳐서. 그리고 리튬 관련주 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총 2차 전지 관련주가 3종목, 그리고 나머지 옆에 10% 이하의 비율로 2-3종목. 그죠? 그래서 5종목에서 7종목 정도. 그걸로, 그게 1억 기준으로. 응? 내가 그 1억보다 자산이 미치다. 그러면 종목수 그 중에서 더 줄여. 5개 이하. 그지? 적어도 내 계좌의 자산에 따라서 어떻게 종목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게 계좌 운영 방법이야. 그죠? 500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면,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면 제 방에 들어오지 마시라래, 저는. 저는 최고 비싸잖아요. 그죠? 왜? 저는 시장의 주도 섹터만 매매하거든. 금요일에는 포스코 엠텍 2만 원 이하에서 단타 하실 분만 2만 원 이하에 19,800원 2만 원에 사서 21,700원 이상에서 팔고 나와라. 그거 했어. 그렇게 장중에 조그만 종목은 단기 매매하면 그날 바로 해제. 응? 그런 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해. 그리고 주 추세를 갖고 가는 종목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의 이런 내용의 봉 차트 분석,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는 이 기술적 내용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지, 월요일은 조금 더 고급 강의를 하면서, 그게 그냥 이렇게 기술적 흐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지금 시장의 주도 종목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려. 적어도 어떠한 기본적인 내용을 기술적으로, 이게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야. 이런 자료가 저는 무진장 많아. 교육을 옛날부터 시켜서 무지시켰기 때문에. 이런 공개방송도 안 하다가, 공개방송도 다른 전문가들이 다 선점해 놨어. 토요일 보면 뭐 무진장 줄줄이 사탕으로 하잖아. 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왜? 안 했다고. 안 하니까 비읍 시읒인지 알아. 그죠? 모르시는 분도 너무 많고, 저를. 응? 저 여기 MTN의 전문가에서, 그죠? 오기 전에 저 MTN도 뭐 올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도 온 게 뭐에? 키움에 원래 고객 수익률을 봐줬던 사람이야. 고객의,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있잖아. 그죠? 키움증권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는데, 2005년에서 13년에 수익률 1등 했어. 그건 고객 계좌 수익률. 응? 지금 이야기하는 수익률 뭐다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회원수. 응?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은 회원수야.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응? 수익률 많이 나려면, 회원수 많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개방송 많이 하고, 방송 출연 많이 하고, 그래야지. 그죠? 얼굴 많이 팔러 다녀야 회원이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저는 공개방송도 잘 안 해. 장중 방송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응? 혹시나 죽었을까 걱정할 분들 때문에 수요일 날 5시 반에 한 번 나가는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제외하고는 방송도 안 나가잖아.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 방송 출연 자주 하고, 그죠? 공개방송 주구장창 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죠? 방송 한번 출연 나가려면 왔다 갔다 시간 뺏겨야지. 그 원고 작성을 해서 보내서, 저는 원고 한번 하면 20장, 30장씩을 하잖아. 그죠? 20장, 30, 이게 다 20장, 30장 원고야. 그런데 여기서 다 이야기는 안 해주지.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가는 게 좋은지, 그거는 우리 회원님들한테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려면 시장은 시황이라는 전체 판에서 그 속에 주도 섹터를 선정하고 그 주도 섹터의 내용을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김 기수는 적어도 회원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는 강원도 촌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강원도 촌놈이야. 이제 강원도도 강원도 분이 또 싫어하지만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그지? 그리고 지금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와우나 MTN 이토마토니 이렇게 방송 진출해 있는 전문가들이, 그지? 그 전문가라고 잘 나가는 애들이 정말 나하고 김기수하고 고객 계좌 수익률, 그죠? 저는 마케팅을 못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랑하는 것도 이게 처음이잖아. 그죠? 무료 방송, 공개 방송 들으면 대부분이 자랑이죠, 여러분들. 뭐해서 뭐 수익 났다, 막 이게. 저는 그런 걸 잘 못해. 난 부끄러워갖고. 그러니 마케팅에 자질은 없어. 그지? 근데 제가 마케팅은 자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일요일날 아침에 하느냐? 제가 어제 저녁에 저 태능을 갔다 왔어요. 응? 저희 가족하고 옛날에 그 큰애 초등학교 3학년 15년 전 이야기죠. 그 학부형하고 친해서 갔더니 그 학부형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응? 마케팅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자주 알려주라. 응? 그 재수 씨가 제 성격을 아니까 저는 좀 폭군이라고 할 스타일이에요. 안 사면 안 되고 안 팔면 안 돼. 응? 손절할 때도 명확하게 손절해라. 빨리 팔고 이쪽으로 바꿔라. 그래야 만회할 수 있다. 확실하게 해줘. 그냥 언급하는 게 아니고